너 같은 패자는 드디어 해고할 수 있다. 너는 무능한 쓰레기야. 너는 해고야. 웃으면서 미모를 악마로 바꾸는 상사에게 괴로워하며 무기력하게 사직하게 돼서 내 이름은 마이클이야. 하청업체에서 일해. 출판사 오늘은 또 다른 폐기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발작이 자주 발생하고 밤에 발작 중에 흡입기를 놓지 못하고 끝없는 기침과 호흡으로 누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베개를 베고 자는 척만 하다가 어렸을 때 쉴 틈이 없었다. 엄마에게 애처롭게 엄마에게 잠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곤 했는데 평소에 공격인데도 엄마는 참을성 있게 옆에 있어 주었지. 그게 STFF 마이켈 잠들 때까지 책 읽어줄게. 아빠 공부로 온갖 책을 꺼내서 읽어주곤 했고 덕분에 초등학생에겐 너무 어려운 동물과 우주에 관한 오래된 그림책 백과사전, 가끔은 소설도 읽어줬다. 체육은 형편없었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뛰어났어요. 그 잠 못 이루는 밤은 단지 나에게 고통만 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열렬한 벅 수집가였고 마이어의 서평을 즐겁게 들어주셨죠. 마이클 당신은 초등학생에게 딱 맞습니다. 마크 트웨인처럼 어니스트 해밍 방식을 읽어보세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장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중학교 때쯤이면 기대됩니다. 제가 6학년 때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인생이 더 힘들어졌다는 걸 깨닫고 중학교 3년을 엄마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갔더니 엄마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넌 아빠처럼 똑똑하게 만들게 해줄게. 물론 대학에 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시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하기로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아빠의 책을 대부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벅 선반이 비어있는 것이 슬펐지만 놓아주었습니다. 오브 더 벅스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번 돈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꽤 뿌듯했지만 물려받은 돈에 대한 사랑은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더 좋아하셨고 저는 종종 서점에서 흥미로운 신작을 사려고 했습니다. 양장본 소설은 좀 비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용돈만 있는 고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예약해 두세요. 신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무료로 책을 읽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가던 중 늘 같은 시간에 신문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그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었지만 바삭바삭한 철제 바지로 특유의 깔끔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그 나이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고 있을 때 한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여기 자주 온다. 새 책은 빌리지 않았어. 그래 넌 항상 신문을 읽고 있잖아. 책을 읽지 않니? 그가 나한테 말하길 아침에는 신문을 읽고 소설을 읽는 게 학교에 많지 않다고 했어. 빨간 인쇄 매체와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서 우리는 종종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마침내 독서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겨 기뻤습니다. 그는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사람은 내가 방금 빌린 새로운 추리 소설을 이미 확인했고 나와 그것에 관해 토론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새로운 작가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장담해요. 상을 받을 것 같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와의 시간이 생각나고 아버지는 북토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같은 관심을 갖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모습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다. 그때는 명문 출판사에서 일하는 꿈을 꾸었다. 집은 힘들지만 취업은 어려웠다. 동경했던 대형 출판사 신입생을 위한 교육적 배경 우선 중견 채용을 위한 탁월한 경험 대학 진학을 위한 저축이 없었음. 수많은 이력서를 보내고 내 열정을 공유했지만 계속 유지함 거절당하는 건 잠시 후 개인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았고 답답하고 낙담했습니다. 작가를 지원하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세상에 내놓는데 도움이 되는 편집자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가혹했고 때로는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검색을 시작하고 만났습니다. 지금 회사의 CEO인 토마스는 중소기업 CEO까지 인터뷰에 참여하지만 CEO는 겸손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정규직을 약속하며 시험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꿈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월급을 받는 것이 우리 가족의 재정적 부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처럼 많은 일을 벼락치기로 할 필요도 없고 조금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토마스는 가끔 간식을 가져와서 친구들과 교류합니다. 직원 마이켈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인쇄소에 잘 적응하고 계시나요? 작고 바쁘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버그를 다루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동료가 계속해서 마이켈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작업은 꼼꼼하고 일이 꼼꼼해서 좋아요. 토마스 주변에 그와 같은 좋은 아이는 직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었지만 동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후 토마스는 모두가 자신의 딸 레이첼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네이비 블라우스와 레이스 펜슬 스커트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얘기하는 아빠처럼 들리겠지만 내 딸이야 여기서도 잘할 거라 확신하지만 사장 딸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모두 잘 대해줘. 레이첼은 우아하게 인사를 했고 모두에게 배우기를 기대한다. 레이첼은 작업을 신속하게 시작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하여 그녀의 성과를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으로 그녀가 PS를 허용한 이 속도로 일을 정말 잘한다고 농담했고 그녀는 곧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레이첼이 매니저가 된 후 타머스는 완전히 안심한 듯 직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레이첼은 본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부하 직원에게 왜 항상 마감 시간이 늦냐고 혼내곤 했습니다. 다른 때는 외부 회의를 하는 모습으로 누가 이런 추정을 했는지 신랄하게 비난했다. 감당할 수 없으면 다시 할 것이다. 불필요한 일을 추가하지 마라. 직장 분위기가 하나 둘씩 나빠졌다. 나와 함께 싸워준 동료들. 4년이 남았고 내가 알기도 전에 레이첼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출근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레이첼이 나에게 당신이 너무 우울해 보인다고 지적했을 때 내가 느꼈던 우울함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기분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녀를 괴롭히는 고객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의 좋은 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마이켈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제가 관리하는 계정 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무거웠던 업무 클로가 사람들이 퇴근하는 동안에도 저와 레이첼 모두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레이첼을 마음에 두지 않기 위해 나는 강렬한 결심으로 일을 시작했고 어느 날 지친 몸을 집으로 끌고 가면서 마침내 판매 실적이 최고에 도달했습니다. 레이첼이 마이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면 최근에는 레이첼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했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불려온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 그녀를 만나러 갔더니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말도 안 되게 너랑 데이트 중이야. 레이첼한테 고백을 받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너랑 사귈 의향이 있어. 너는 항상 나를 보고 다른 직원들보다 나한테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 이제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답할 시간은 그녀가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고 내가 그녀와 대화하는 것은 내가 그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후배들이 그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경력 사다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운이 좋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의 친절 덕분에 겨우 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입사하자마자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엘리트 솔직히 나 같은 사람 너한테는 너무 착해. 그 사람이 연애를 고려 중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얻기 힘든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귀여워 보일 수가 없었어. 난 레이첼이 그랬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 내가 당신을 정말 좋아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행동이 그런 인상을 주었어요.
내 책상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내 의자 천도 더러워졌고 밖은 더웠지. 그렇지 않니? 내가 널 위해 좀 더 시원하게 해줬지. 정말 그 사람은 여고생이었는데 다른 날 내가 드디어 완성한 견적이 내 컴퓨터에서 없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배달하기로 한 잡지의 샘플이 파쇄기에서 발견됐어요. 레이첼이 하는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밤새도록 일했고 시간에 맞춰 배달했어요. 레이첼이 말했으니까 결국 무능한 사람들을 배달했어요. 정말 힘드네요. 관대하신 고객님께 꼭 감사하다고 무심코 비웃고 게다가 남들처럼 일 못하니까 좀 더 일해도 월급 훔치냐며 야근을 계속 시키더군요. 고백하는 날 내가 괴롭힘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했다. 다른 직원들에게 잘했어. 이제부터 할게라는 인사를 한 덕분인지 나의 희생이 후배들을 지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 희생이 후배들을 지켜준 것이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나아진 것 같았다. 떠난 동료들은 나에게 좀 더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의 이전 행동에 겁을 먹은 사무실 소녀들은 일반적인 격려의 말에도 움찔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레이첼은 성과가 저조하든지 과대하든지 나에게 혀를 찼다. 늘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시달렸고 나와 레이첼이 잘 지내도 전체적인 영업 실적은 하락하고 있었고 그러면 회사가 유지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의 행동을 CEO에게 보고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우리 인쇄회사에는 두 개의 주요 고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요 여성 잡지였습니다. 에펠 묘목 출판, 다른 하나는 진지한 출판물로 유명한 명망 높은 위렴 버커였습니다. 저는 에펠 묘목으로부터 우리가 받기로 한 잡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분노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통화에서 어쩌다 보니 제가 책임자로 기재됐는데 그런 일을 맡은 기억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고집을 해서 사과해야 했어요. 기억도 안 나는 실수에 대해 괜히 사과했는데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앞으로 당신 회사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공허하게 끝났습니까? 레이첼이 나를 말렸을 때 책상으로 돌아가던 중 레이첼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불길한 미소로 뒤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계약을 망쳤다면 당신은 이 회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회사에는 더 이상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레이첼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그녀가 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레이첼이 자신의 잘못을 비난할 증거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녀는 나를 코너링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마침내 당신과 같은 무능한 쓰레기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됐어. 미안해 토마스, 너무 피곤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임하기로 결정했어. 오랜만에 집에서 빈둥거리며 하루를 보냈어. 엄마가 내 살이 빠진 걸 눈치채고 계속 먹이려고 했어. 그리고 살이 너무 찌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고 내가 보낸 돈으로 아버지의 벅 컬렉션을 복원한 것 같고 벅 선반은 다시 활기차게 책을 읽고 있었고 낮에는 아버지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사치처럼 느껴졌다. 진지하게 해밍웨이 초등학교 때 길었던 책들이 더 깊은 맛이 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사기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매일 계속 전화가 와서 레이첼이라고 대답했어요. 드디어 마이클이 전화를 걸었군요. 레이첼은 전화상으로도 지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지난 주요 계약의 회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잃으면 회사가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마이클, 저는 당신이 주요 고객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돌아가기가 꺼렸지만 토마스와 후배들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인사를 한 뒤 마지못해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접견실로 가다가 토마스 레이첼을 발견했고 놀랍게도 고등학교 시절의 아저씨 마이클은 윌리엄 회장이자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있는 윌리엄 BTO의 회장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알게 된 윌리엄이 회장직을 맡은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거웠어요. 오랜만이지 않나요? 마이클 마지막으로 대면한 지 5년이 된 것 같아요. 윌리엄, 당신도 건강해 보이는군요. 당신이 회장인 줄 몰랐네요. 위렴 버커의 나는 그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책을 사랑하는 동료로서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레이첼은 회장과의 친숙한 상호작용에 놀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알겠습니까? 위령 그녀는 타머스가 대화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의 말을 들은 것처럼 마이켈은 당신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심지어 당신이 연락 담당자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 토마스가 고개를 숙이고 윌리엄도 내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 물었어요. 토마스는 레이첼의 악행을 모르나요? 당신의 제안에 기분이 좋은데 제가 사임했다고 레이첼한테 들었는데 개인적인 이유였다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 거죠. 그렇죠. 어려운 시기인 건 알지만 그게 다 날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던 의무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임한 이유는 레이첼의 악행을 용납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평소 행동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최근 애플 묘목 출판 사건은 저에게 비난을 받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레이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번에 그 사건에 대한 비난을 멈춰주세요. 당신이 고객에게 사과한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주요 고객과의 거래를 망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속상한 것은 이해하지만 토마스와 윌리엄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레이첼의 잘못된 행동을 증명할 수 없어서 무기력함을 느꼈고 그때 그 회사 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레이첼 레오나드에게 피해를 입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놓고 틀었다. 녹음된 것은 레이첼이 부하들을 꾸짖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내가 일을 못하면 언제까지 꼼짝도 할 건데 안 하면 해고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사임해야지. 당신이 교육 수준이 낮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레이첼은 창백해졌습니다. 소녀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레이첼의 평소 행동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우리 모두는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몇 달 동안 마이켈은 레이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왔습니다. 심지어 마이켈도 너무 불공평한 방식으로 떠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레이첼이 여전히 사과하고 마이켈을 다시 소환할 대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타머스는 내가 제시한 수많은 증거에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니어들이 유나이티드를 갖고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드디어 내 불만이 사실로 인정된 것 같았다. 이해해줘서 다행이지만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CEO가 마이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내 딸의 난동을 막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에 대해 떠난 직원들에게 사과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때 윌리엄이 말을 했는데요. 마이클이 다음 직장을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윌리엄 비슷한 하청업체들 중에 내 업무 성과 때문에 우리 회사에 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꿈꿔오던 대형 출판사에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원 직원은 칭찬했고 곧 도서관에서 교류했던 소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우리에게 오시면 여기보다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엄스의 경호원이 저를 높이 평가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레이첼은 어린 소녀처럼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어. CEO의 딸로서 최고가 되어야 해. 누구보다 빨리 발전하고 성과를 냈는데도 늘 적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억울해. 왜 맨날 아버지로서 사랑받는 마이클이 딸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토마스. 레이첼 어린 나이에 현장을 맡기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들어봐. 단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중요해.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아무도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적이 없었어요. 레이첼의 과거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레이첼로 인해 떠난 동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회사에 수많은 손실을 입혔지만 잘못은 레이첼에게만 있었습니다. 레이첼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레이첼 아직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인이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매니저가 되었다는 걸 알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하로서 훈계를 못해서 미안해. 이제 너무 늦었지만 꼭 친해지고 싶었어. 레이첼은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에게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만에 편집 교육을 혹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바이 윌리엄 본인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윌리엄이 말했듯 전보다 훨씬 즐겁다. 예전에 나를 알고 있던 윌리엄 회장은 어떤 책에서 인용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이 다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돈이 없어요. 베스트셀러 2권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된 직후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저축한 돈. 레이첼은 가게를 돕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행동에 직면하길 바랍니다. 나는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반성했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는 꿈을 이뤄서 너무 기쁘다. 회장님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지친 듯 말하지 말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편집자 그녀.